안녕하십니까. JTBC 사진단입니다. 지방선거가 바짝 다가왔는데 도통 관심이 없어서 선거운동하기 참 어렵다. 이런 하소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관심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진단에서 이 선거에 임하는 각 당의 주장과 그리고 공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5정당을 대표해서 5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토론은 저희가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각 당의 답변을 차트를 통해서 보고 나서 그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제한돼 있고 패널 수는 좀 많고 해서 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말씀을 압축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말씀이 좀 늘어질 것 같으면 제가 좀 매정하지만 개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2018년도 지방선거 이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당의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유권자들이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각 당의 답변을 좀 잠깐 살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발전과 다당 체제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견제와 균형, 민주평화당 무능무책임한 집권당 심판, 바른미래당 먹고 사는 문제, 정의당 견제와 균형 그리고 지방정치 혁명이라는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자, 견제와 균형 그리고 무능무책임한 집권당 심판은 아마 궤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유한국당 또는 민주평화당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시죠.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6월 13일에 예. 지방선거 7번째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균형과 견제가 꼭 있어야 되는데 전북을 전북답게 만들어내는 데에서 너무 약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전라북도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떠나는 전북입니다. 이래서 찾아오는 전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너무 정체되어 있는 한 정당의 이야기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고착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전북은 예로부터서 이 나라의 먹거리를 창출한 넉넉한 도시였습니다. 이래서 다시는 이러한 얘기가 없이 찾아오는 전북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군산의 어떤 고용 위기를 지정한 거,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에 맞는 전북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예. 견제와 균형의 그 대상은 아마 민주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찾아오는 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민주당이 독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찾아오는 것 안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하시죠. 이번 지방선거의 키워드는 저희도 똑같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발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는 지역 대결 구도에서 언제나 늘 소외받아 왔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면 경상도가 이기고 또 전라북도와 광주 전남이 싸우면 또 거기에서 밀리는 그런 이중적 소외 현상을 받아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라북도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호기를 어떻게 이용해서 전라북도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출되고 또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논의가 되고 또 선거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다당 체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과거 민주당 독주라고 하는 비판 속에서 지난 2년 전에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은 우리 도민들로부터 심한 회초리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2년이 지났고 또 그 2년간의 과정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무엇이 발전했고 무엇이 변화했고 또 이 사당 체제가 우리 전라북도 지역 발전에 어떤 의미인가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적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는 전라북도 지역 발전과 다당체제에 대한 평가라고 두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헤게모니 잡으면 전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충분히 회초리 맞아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지지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점의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민평당에서 보는 입장은 크게 보면은 정치의 근간은 명분과 실리라고 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명분 측면에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개헌에 있어서 선도적 발의 이런 측면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실제 우리 전북 경제에 있어서는 아주 절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명분에 따른 실리가 필요한 것이 정치인데요. 전북에 있어서의 실리는 제로입니다. 특히 GM 사태, 현대 조선소 폐쇄, 농업 문제, 또 해양 문제 등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북은 실제 실리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문재인 대통령 작년에 당선이 되셨는데 오만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집권당을 6.13 선거를 통해서 도민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저희 당은 키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염경석 위원장님 말씀까지 듣고 한번 답변 들어보죠. 예.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죠. 근데 이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라고 보고요. 이번 지방선거는 어쨌든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시도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인기 투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북에서도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 변화는 바로 정권 교체, 정권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계속 독점을 해왔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역 정치 발전은 없습니다. 이제 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에서도 진보적인 철학을 가진 의원이나 단체장이 나올 수 있도록 예. 이제는 변화를 만들 시대가 아닌가. 예. 그래서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예. 지방 정치 혁명, 예. 정권 교체를 해보자. 이렇게 예. 저희들은 화두를 정권 가지고 교체라고 있습니다. 쓰신 것은 지방에서의 정권 교체도 이루어진다 그런 뜻으로 그렇습니다. 익힙니다. 예.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얘기도 들어볼까요? 먹고 사는 문제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네, 도민 여러분, 지난 선거가 4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지난 4년 도지사와 시장 군수에 대한 평가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제 활동 또 경제 성과가 4년 전에 비해서 나아졌습니까? 우리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졌습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지사, 시장 군수에 당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4년간 특히 군산의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라든가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서 과거보다도 앞으로 1년, 2년의 삶이 더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또 실질적인 경제적인 삶을 좀 더 낫게 해줄 수 있는 시도지사 또 시장 군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도지사와 도의회가 한정당에서 다 독식했을 때 과연 도지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도의회가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꼭 현명하신 우리 도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의회 또 시의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을 향한 그 얘기가 많아서 민주당이 혹시 답변 필요하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그 정의당에서 정권 교체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역의 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또 대한민국의 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문제는 지역 발전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지난 대선에서 좀 압도적으로 저희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또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데에는 바로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정권을 잡은 여당만이 지역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현재의 조건에서 저는 민주당이 바로 그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주체로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는 것이 오히려 지역 발전에 훨씬 더 바람직하다. 과거에 경상도 지역에서 경상도 정권이라고 불리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중앙 권력과 또 지방 권력을 동시에 주고서 우리나라를 두동강 내는 그야말로 지역 차별 정책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소외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정부 여당 현재의 조건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꼭 한 드려야 분만 되겠는데,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북의 현주소는 위험한 전북입니다. 왜 그러냐면 군산에 있는 GM이랄 현대조선소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당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안방 건너방 그 정도 앞마당에서 놀았던 무려 25년간의 지방 정치를 해왔죠. 독점 정당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전북의 현주소는 떠나는 전북 아닙니까? 그리고 위험한 전북입니다. 게다가 찾아오는 전북으로 전혀 만들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지난 우리 당 정권이었을 때 뼈저리게 느꼈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미래와 청사진을 다시 그리고 싶습니다. 제발 이 정당 전북을 기반으로 안방 정당 좀 잠자고 있는 이야기에서 좀 잠깬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떠나는 전북이고 위험한 전북입니다. 알겠습니다. 염재성 의원님 발언 시청하셨는데요. 죄송하지만 다음 주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실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차트를 좀 넘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상대방 당을 지정해서 이 당 이러이런 문제 있다라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떤 대답 나오는지 잠깐 좀 살펴볼까요? 자, 민주당은 민주평화당 창당한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 30년 낙후 전북 책임 그렇게 하셨죠. 자유한국당 민주당에게 일당 독주, 민주평화당도 공황 상태 전북 경제 방치한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에 대통령 마케팅만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자, 조금 독특해 보여서 김관영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마켓.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전라북도의 많은 출마자들, 특히 뭐 제 지역구인 군산에 출마한 특히 군산 시장들의 많은 공약들도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우리 지역을 어떻게 살리겠다, 또 낙후된 전북을 어떻게 살리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공약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대통령과 무슨 관계다, 과거의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 지금 중앙에 가고 무슨 끈이 있다, 이런 식의 접근,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마케팅에 지나치게 연관성을 강조하는 식의 이런 선거 캠페인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정말로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지금 실종돼 가고 있다. 아닌 말로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은 어디든지 지금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후보, 또 적절한 후보가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인기에 무작정 기댄 그런 선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까 우리 김관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다라는 등식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많이 남아 있고
또 선거가 많이 남아있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민주당의 인기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자만하거나 또 오만해진다면 언제든지 민심의 회초리를 맞을 수 있다라고 저희 민주당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 마케팅이 지나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저희 민주당의 후보들이 대통령의 관계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자신의 정책이 부재한 측면도 존재하지만 실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게 세간의 평가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중간 평가적 성격을 띠고 있는 지방선거의 특징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분적으로 시인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이후에 적폐 청산 과정 또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한 홍보와 결부돼서 이번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봐주시는 게 오히려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염기석 위원장께도 발언 드리죠. 이렇게 기회도 약간 좀 기회를 못 드려서요. 예. 네, 뭐 아까 더불어민주당 김인덕 위원장이 중앙정부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도지사나 이런 분들은 이제 민주당이 돼야 지역 발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이 과거 중앙정권을 10년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전북이 그럼 얼마나 획기적으로 발전했느냐?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북 출신 몇몇 인사들이 중앙부처에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새만금 사업의 방조제가 완공되는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전북은 여전히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소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군산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또 이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에서 과연 민주당이 얼마큼 성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실제 지금 한국GM 군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대책위가 구성돼 있고요. 예. 그 대책위가 우리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기로 면담을 요구를 했는데 예. 면담을 하지 않았어요. 예. 이거 우리 전북 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 아닙니까? 예. 그리고 도민들이 뜻을 모아서 그걸 해결을 하자고 하는데 그분들을 면담을 안 한다는 건 정말 이건 도지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우선 현안으로 되어 있는 전북의 일자리 문제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예. 그런 자세를 보인 다음에 도민들한테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에게 권력 한 번 더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야 예. 된다고 봅니다. 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른미래당 입장과도 거의 교회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인기에 기대는 것 외에 무슨 비전을 제시하고 있느냐, 아마 핵심은 그 얘기라고 보시는데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고 다른 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가장 정치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부정과 부패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발생되는 원인은 독주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독주가 오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벌써 문재인 대통령 고공행진에 힘입어서 민주당은 오만해졌습니다. 그 오만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김제만 하더라도 5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깜깜이 선거다. 그래서 민주당의 선거 대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경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30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는 민주당의 몰표를 행사했습니다마는 최고 낙후를 면치 못하다가 2016년 다당제가 비로소 성립되면서 처음으로 전라북도도 6조 5천억 시대 예산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해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치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가 절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민주당의 오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6.13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선거를 통해서 다당제의 역할,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전북이 변화할 수 있고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금 아까 김인덕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국 경제 성장률이 2.8%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은 0.9%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북 경제에 대한 홀대다. 그러니 우리의 목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찾아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견제와 균형이 없는 정당. 우리 많이 30년 동안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말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저번 선거에서 전국에서 최고 높은 64.83%를 지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명분백가지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농업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농업 측면에서 식량 자급률을 50% 잡았는데 지금은 50%가 되지 못하는 40%로 낮게 잡고 있습니다. 밀 자급률도 예. 과거에는 15%였었는데 지금 7.7% 낮게 예.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북을 홀대하는 민주당은 용납될 수 없다. 예. 전북인들이 당연히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반론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예. 모든 게 이제 다 민주당 책임인데요. 저는 이제 이번 그 토론의 핵심 파트가 이제 특정 당의 무슨 문제냐 이렇게 좀 질문하는 것이 예. 핵심인데요. 저는 민평당 창당으로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평화당 창당이 도대체 우리 전라북도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과 내용이 매우 불분명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혹시 거기에는 바른미래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입니까? 예. 일단 그 논의에 좀 예. 집중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비판하신 민주평화당에 현재 도지사 후보군이 아직 윤곽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지사에 출마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이 현재 국회의원으로도 존재하고 계시고 또 민평당에서 정말 책임지고 뭔가 민주당과 견제와 균형 또 비판과 상호 비판을 통해서 건강한 어떤 그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면 저는 지금쯤이면 윤곽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어떤 도지사 주자를 통해서 뭔가 저희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목소리가 높았던 분들이 지금 단 한 분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민주평화당이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분도 없지 않나. 또 그런 것을 어려운 조건에서 뛰어나와서 뭔가 주장할 만한 용기도 있지 않다. 저는 그런 비판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오먼과 독선에 지나쳐서 전라북도 지역 경제를 망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혜 문제라든가 또 군산 조선소 문제에 대해서 정말 뾰족하고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가 무성의하게 내지는 손을 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여기서 뭐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올리고 현재 새만금 개발공사가 어쨌든 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곧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원 그 서남대 의과대학 문제도 여러 가지 곡절 끝에 예. 해결이 안 되었지만 이제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과거 저희 야당 시절에 저희 전라북도 무장관 무차관 시대에서 이제는 예. 우리 전라북도 지역 출신들이 정부 부처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1년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전라북도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노력할 때에 저는 오히려 전라북도 지역 경제 알겠습니다. 희망이 예.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을 겨냥하셨기 때문에 김종현 의원님 드리고 김항수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예. 예. 도지사 공천 부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도지사 후보군을 보면은 5월 말에 도지사 후보가 선택이 된 경우가 거의 허다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특이하게 조금 공천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예에 비추어서 5월 말이 아닌 4월 말 정도로 도지사 후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기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말씀드릴까요? 아니야 밀실에서 제 공천하는 게 말씀부터 아니라면? 예. 드리겠습니다. 이건 밀실 공천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전북 도정을 잘 이끌어왔다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역량이 있으면서 우리 도정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일꾼을 뽑기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방면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존 3, 4선의 정치인, 5명의 정치인들과 아울러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도지사 후보를 지금 냈다고 해서 아직 시기도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지사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정당이라 이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도지사 후보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못 말하고 내놓는 있는 것이 아니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지금 내고 있다고 현재.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 예. 밀실에서 공천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4월 말에 더불어민주평화당에 공천을 한다면 지금쯤에서는 민주평화당의 도지사 그 후보군에서 부분은, 여러 가지 예, 다양한 그 정책 경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각 당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분은 잠깐 제가 어떠한 말씀드릴게요. 부분이 옳고 그러고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늠자와 잣대는 도민일 뿐이지 더불어민주당에 우리가 잘 보일 아무런 이유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 경로를 우리가 추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식의 도민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 문제는 시기상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하셨어요. 지금 저희 시기가 아직 안 민주당 저희 됐습니다. 민주당 깜깜이에서 비판을 하셨는데 예, 지금 시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에서는 깜깜이 정도가 아니고 전혀 밀실에서 어떤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고 그 후보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주장을 가지고 민주평화 내부에서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이미 전혀 도민들이 알 수 없다는 아니요, 겁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이미 다 노출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3명 내지 예. 5명 정도로 후보군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분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경쟁 당도 모르는 후보를 도민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매스컴에 좀 어둡군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건 제가 단답형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명 내지 5명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숫자만 하는 거지. 아니요 이미 여론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여성 우리는 공개된 것은 우대, 지금 공개된 말씀 거 못하신 말씀해 주세요. 우대하기 때문에 뭐 박지원 후보도 후보군에 돌아가 있고요. 예. 또 전국 도지사로 박지원 박주현, 박주현 의원. 박주현 여성 의원 예. 지금 박주현 씨가 민주평화당 의원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바른미래당이 제 있는데 질문에 간단하게 답만 해주시죠. 예,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 박주현 의원이라든가 예. 최수찬 전 의원이라든가 예, 예. 정동영 의원이라든가 알겠습니다. 문호를 개방하고 예. 지금 그게 답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광술 예. 위원장께 드리죠. 예. 네, 지금 저 민주당이나 민평당 그리고 전북을 뿌리에 두고 있는 정당들의 토론회에서 이번 6.13 지방선거의 전북의 미래가 어디 있느냐 도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급급한 자리다툼 이러기 때문에 안방 건너방 정당으로 저희는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전북의 미래를 얘기하는 이러한 자리에 어떤 자리 다툼이라든가 예. 이러다 보니까 현재 전북이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한 전북으로 나락에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수권 정당으로서 예. 민주화나 산업화를 이뤘고 예. 또 하나 경제 대국으로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러나 얼마 전 정권에서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죠. 여기에서 크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장 젊은 정당으로 정말 좀 뭐라고 그럴까 술이 잘 든 정당으로 예. 전북의 미래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예. 자리 다툼이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전북의 미래가 함몰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떠나는 예. 전북에서 머물고 있다. 예. 정말 좀 알겠습니다. 각성 좀 예. 하십시오. 비슷한 얘기를 거의 좀 반복하고 계시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염경석 위원장님이 조금 기회가 없어서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그 참신원 정당은 정의당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판된 정당이잖아요. 심판을 받은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하여튼 과거를 지금 두 얘기하는 분의 거예요. 대통령이 그 구치소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반성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과를 정중하게 드리고 좀 자중해야 될 이런 상태가 아닌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전북의 정치로 오면은 제가 과거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호남 한나라당이다. 예. 중앙정부는 그래서 그나마 민주적인 정책들을 하는데 이 지역에 오면은 민주당이 30년 집권을 하면서 하는 행태들은 여전히 보수정당인 과거의 한나라당하고 다르지 않는 지방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예. 해서 제가 그렇게 비판을 해왔고요. 지금도 여전하다고 봅니다.
이 지방자치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세력들이 의회 내에 들어가야 되고 또 집권 세력도 새로운 실험이라든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바뀌는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정치 발전이 있는 거지 지금처럼 썩은 나무를 갖다 심어놔도 그 당이 후보가 되는 이런 정치는 잘못된 정치죠. 그래서 예. 그런 정치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참신한 정당 그리고 진보적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을 이제는 의회로 또 자치단체장으로 보내줘야 하는 게 전북 정치 발전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 예, 다시 어떤 한번 당에 드립니다. 썩은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많았었죠. 예. 또 책임질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기소가 되기도 하고 형사 책임도 예. 받고 이랬죠.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기회들이죠. 예. 네, 지금 염경석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30년 지방 정치의 독점적 권력 구조는 분명히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와 도의회가 같은 당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제대로 견제가 되지 못하고 부정부패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들을 이제는 그런 것들이 골마 터질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참신한 정당 하면 사실 바른미래당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처음으로 영호남 지역을 넘고 또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이념을 뛰어넘는 정당을 새롭게 저희가 2월에 창당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평가가 되어서 다양한 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또 도지사의 잘못된 행태들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제대로 선택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김현동 위원장님께 짧게 한 말씀 질문을 좀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분이 시장 군수나 도지사도 하고 예. 그곳의 의회도 민주당이 다 장악하게 된다면 예. 도대체 이게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겠느냐. 한결같은 입장을 하셨거든요.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데 짧게 좀 논평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 우리 김관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지사와 또 단체장 또 의회가 같은 당에서 있는 게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정당들이 의원으로 들어가고 또 예.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예. 저는 충분히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동의를 하고요. 예. 다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2년 전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의 의원들이 거의 낙선을 하고 예. 사상 최대의 어떤 참패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또 2년이 지났다는 예. 거죠. 그 2년이 지나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 주요 국회의원들의 주류는 민주평화당에 있습니다. 예. 그 민주평화당의 의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 어떤 국회 내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우리 지역의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반드시 퀘스천 마크가 찍힌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점도 동시에 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드리는 질문은 이 벼랑 끝 전북경제 책임과 해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대중공업 군산주선소 또 그리고 GM 공장 또 그 앞서서는 익산의 넥솔론 공장까지 굉장히 심각한 전라북도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디에 책임이 있고 또 어떻게 해법을 풀어야 될 것인지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북도 소외와 균형 발전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요. 정의당 30년 일당 독점 폐해, 초당적 협력, 범정부 차원의 해결. 바른미래당 새만금 복합 리조트로 풀겠다. 민주평화당 민주당 책임 100%다. 표로 심판하라. 자유한국당 전북 주류의 책임이다. 전북의 다양성이 활용돼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전북경제 문제 그러시죠? 예. 네, 이 전북 경제 회복을 위해서 과거 농업과 제조업, 특히 제조업이 최근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관광과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과연 서비스 산업과 관광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새만금의 광활한 땅을 어떻게 새롭게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것인가에 관한 의견이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점으로 저는 새만금 복합 리조트를 꼽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합 리조트 시대입니다. 그동안 각 나라가 소위 카지노 문제 때문에 어려워했던 것들이 이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도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고 각 나라가 사활을 걸고 이 부분에 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반 여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대단히 크고 약 7조 내지 10조 정도의 투자가 유치되어서 전북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과연 도박을 허용하고 내국인 출입하는 카지노를 과연 도입하는 것이 도박 중독의 위험을 가중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전라북도 주민들은 일단 출입을 한 달에 1회 또는 아예 금지를 시킬 생각입니다. 또 전북 이외의 다른 주민들이 출입하는 경우에도 입장료를 강원랜드 9,000원에 비해서 약 10만 원 정도로 대폭 올려서 출입을 강화하고 또 도박 치유 예방을 강화해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초당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부작용에 관한 예방책을 전제로 해서 예. 이 부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도 김관영 의원께서 주도적으로 이걸 주창을 좀 하셨던 분이십니다. 뭐 이에 대한 평가도 좋고요. 자기 당의 또 다른 입장을 내셔도 좋고 어떤 분이 더 좋습니다. 예, 김현동 의원님. 예.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 입장 없기 때문에 공식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과거 제가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제가 국토부 담당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저는 우리 김관영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군산 조선소 문제, 또 예. GM 문제가 어떤 군산 지역 자체만의 문제이긴 아니지만 실제 피해가 군산에 가장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GM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재가동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되겠지만 예. 여러 가지 다채로운 장기적 비전들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만금 복합 리조트와 같은 좀 더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저는 새만금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거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예. 저쪽 강원도에 있는 그런 카지노가 부작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 예. 탄광이라고 하는 그 소외된 지역에 새로운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히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지금 새만금 복합 리조트 같은 문제들을 우리 수면 위로 떠올려서 좀 더 구체화된 논의를 통해서 그걸 진전시키는 것이 알겠습니다. 당면한 지역 경제 예. 활성화에 예. 상당히 중요한 모티브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으로 복합 리조트에 찬성하신다 이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반론 좀 예. 드리겠습니다. 그 과거에도 한번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이제 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 그 모 후보가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고 예. 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니 새만금에다가 언제는 골프장 짓다 했다가 이제는 또 복합 리조트라는 걸 이름으로 또 카지노를 들여놓겠다. 이건 참 정말 이건 도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도 정선에 있습니다. 카지노 있습니다. 그 운영이 실제 보면은 그 지역에서 평가는 그 카지노 도박장이 오면서 지역 경제가 부흥이 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민들이 더 갈등이 심해지고 이 도박병이 걸리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역이 사실은 거의 그 홍역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 지역 발전의 한 방안으로서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우선 당장은 있는 문제를 여기 다 그 국회의원들도 있고 집권 여당 관련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당적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예. 이 문제 해결 안 하면서 뭐 북한 리조트 드리겠다 이런 거는 상당히 공허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전북에서 최대 현안은 예. 군산 GM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는 문제, 예. 그리고 군산 조선소를 다시 재가동시키는 문제, 예. 여기에 정치권의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관영 의원님 혹시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염경석 위원장님, 조선소 재가동 GM 정상화 문제는 당연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당장에 단기적으로 해결책이 지금 나오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복합 리조트에 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해 전체 건물 면적의 3% 미만으로 카지노를 입주시키고 그것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에 관한 그런 염려들을 충분히 저는 예방 가능하다고 보고 가장 좋은 예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예입니다. 개장하고 7년이 지났습니다만 도박 중독률이 오히려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국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강원랜드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례와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우리나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요. 30초 내에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복합 리조트 하면은 카지노 문제만 거론되거든요. 예. 근데 실제 새만금 복합 리조트를 하나의 비전으로 설정한다는 건 카지노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예. 또 그 극히 일부의 문제도 아까 김관영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복합 리조트의 카지노가 대부분의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문제를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도 기회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랑끝 전북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집권 여당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예. 인사권과 예산권, 아울러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하는데 저희 민평당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 적절치 못했다 이런 부분 시인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정부 여당을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예. 전북경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경제 2.8%의 절반도 못지는 0.9%를 달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하향 곡선을 그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여당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GM 공장이나 현대조선소 충분히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능이 아니라 불의입니다. 예. 불능한 것 같으면 우리가 요구하도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것은 오만과 독성이다고 말씀드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면 현대조선소 같은 경우도 이미 98척의 수주가 있습니다. 예. 그 배를 현대조선소로 예. 우리 군산으로 돌리면 됩니다. 예.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알겠습니다. 현대조선소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약속 지키지 않고 있어요. 정권 차원의 의지 부족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 선거철만 되면 전북에 대한 여러 가지가 얘기 있는데 정말로 이 급조된 논리로 도민들에게 감성 축구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전북의 100년, 전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새만금의 여러 가지 변형도 전북에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여건 논리로 지도권 있지 않습니까? 덕유산과 지리산 그 사이가 국내 보기 드문 청정 지역입니다. 예. 여기서 농수산물을 재배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예. 이런 단지를 만든 농림업 사관학교를 저희 전북도당에서 만들겠습니다. 예. 이래가지고 산림 지역이 아니라 경제 지역으로 예. 그리고 일자리를 이미 여건 조성이 되는 일자리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적어도 30만 명 정도의 신흥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 산악지방이 아니고 경제지방입니다. 예. 그래서 농림업 사관학교를 꼭 저희가 만들어낼 것이고 예. 급조된 논리죠. 그만하자는. 그리고 전북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남북으로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동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횡단 철도 및 도로를 놔가지고 전북이 알겠습니다. 사통발달, 예. 경제 여건을 조성하는 전북의 무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각 당에서 생각하는 예상 성적표를 좀 여쭤봤습니다. 각 당의 좀 답변을 볼까요? 민주당 압승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율 20% 획득, 또 민주평화당 5, 6곡 단체장 선거 승리,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강세, 바른미래당 중간, 자유한국당 약세 이렇게 하신 거 맞죠? 네. 정의당은 시도의원 10석 그리고 두 자릿수 정당 지지율 이렇게 표시해 주셨는데 민주당
압승이라고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실 것 같은데, 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평당에서의 예측은 지금 현재는 민주당 압승,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선거 막바지에 치닫게 되면은 우리 현명한 도민들께서는 견제와 균형을 내세워 주실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0년 동안 민주당 독재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익 되는 것이 없고 저개발이었다. 예. 다당제의 출현을 강력히 원하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가면은 우리 민평당에서 익산, 예. 김제, 정읍, 고창, 남원 정도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예. 이렇게 보고 도민들과 함께하면서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분히 홍보하면서 제대로 된 후보자를 선택해서 예. 민주당과 대항한다고 하면은 5, 6곳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으면서 이것이 전북을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인정을 하시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나 1대1 구도가 되면 막판에 예. 마지막에 1대1 구도가 되면은 예. 변화의 조짐이 일 것이다. 49대 51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현명한 도민들께서는 견제와 균형을 맞춰주시기 때문에 5, 6곳에서는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입장 들어볼까요? 저희 정의당은 현재 아까 바른미래당에서 정의당은 표현을 안 해놨던데요. 예. 전라북도 내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이 2에서 2입니다. 현재 지지율로만 보면은.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갈수록 더 확고한 2위로 이렇게 지지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예. 현재는 우리 의원이 이제 익산 시의원 2명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창당 6년 차가 되는데요. 예.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저희 도지사 후보도 냈고 또 전주시장과 정읍시장 후보를 냅니다. 예. 그리고 3명의 도의원 그리고 예. 시의원 후보들이 출마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단체장은 아직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당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최대한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은 당선을 시켜서 의원회가 다당제 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알겠습니다. 진보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의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우리 도민들께서 열어주실 걸로 예.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 좀 들어보죠. 예. 예, 제가 좀 모호하게 표현을 했는데 다시 제가 썼습니다. 저희 목표는 단체장에서는 3석 이상 또 다시 고치셨습니까? 예, 좀 고쳤습니다. 예. 제가 다른 정당에 비해서 조금 모호하게 쓴 것 같아서 예. 구체적인 시도의원은 전체적으로 20명 이상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른미래당이 내걸고 있는 중도 개혁 기치 또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들이 예. 조용하게 지켜보고 있는 정치권의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작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저희가 좋은 후보들, 특히 청년들을 중점적으로 후보로 발굴해서 예. 국민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젊은 후보 앞세우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율 20% 이건 제가 질문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20% 하셨는데 지금 제가 선관위의 통계 보니까 자유한국당 후보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제 0이던데요. 이래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쓰신 거 아니십니까 혹시?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전북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현실에서 예. 민주당의 압승 예견돼 있죠. 다만 민주당의 압승이 전북 발전과 궤를 같이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틀에서 이미 뭐 예견돼 있는 민주당의 압승 그렇지만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만이는 과거의 집권당이었던 그리고 수권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게 도민들의 견제할 수 있도록 기초적으로 저희 당에게 한 20% 정도만 주신다면 예. 그 뜨거운 그 애정에 보답할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지 정말 알겠습니다. 저희 당이 받아낼 수 있는 그릇 있겠습니까? 예, 후보도 오히려 좀 더 내시면 좋을 것 진솔하게 같습니다. 예. 접근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압승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예. 이렇게 좀 앞서가면 표정 관리를 하고 조금 이게 겸손한 척 하는데 오히려 압승이라고 딱 자신 있게 쓰셨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도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저희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2년 전에 저희 민주당에게 정말 심한 회초리를 때린 것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거고요. 예, 또 저희 민주당은 확실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저희 당은 현재 정말 인재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예비 후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정말 잡음을 줄이고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많이 내놓겠다. 저희들은 그렇게만 된다면 예. 저희들이 오만하지 않고 또 알겠습니다. 투명하지 않고 이런 예. 것만 극복해낸다면 정말 우리 도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앞서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5당의 이 대표들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기회는 좀 부족했을 것입니다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관심, 그것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유권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몫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